네, 안녕하세요. 녹화 잘 되나? 네, 오늘은 좀 약간 밀렸던 강의를 갖다가 좀 한꺼번에 하네요. 오늘은 30상 체질 중에서 왜 체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목이 메네. 뇌 체질이 뭐냐면 이제 번개 뇌 할 때 우레메 할 때 이렇게 번개 뇌자를 쓰잖아요. 번개처럼 이게 좀 양반들이 좀 번개처럼 빠르다고 해가지고 제가 뇌 체질이라고 이게 제 붙였어요. 아, 목이 갑자기 그러지? 금방까지 멀쩡했는데. 목이 좀 약간 갑자기 이상해졌다 이게. 어디 잘못도 없는데. 음. 목소리가 왜 그러지? 그냥 목소리가 이래도 그냥 가겠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강의 또 못하면 계속 못하니까. 뇌 체질이 뭐냐면 이게 마치 번개와 같다 해서 제가 뇌를 붙였어요. 원래 이게 십상 체질로 하면 이게 없던데 약간 십상 체질로 들어가면 이게 동양의 목화토금수에서 십상 체질로 타면 약간 목양에 좀 가까운데 엄밀히 따지면 목양인에서도 이렇게 여러 그룹이 갈라져요. 근데 제가 한번 그 중에서 뇌 체질이 이제 거기서 갈라진 경우인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목 체질하고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게 두상이 길어요. 여기가 말처럼. 근데 여기 좀 목 체질은 이게 좀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뇌 체질은 이게 좀 약간 이게 송곳 모양처럼 길게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얼굴 모양이. 목 체질은 이렇게 가지고 그냥 네모나 직사각형 네모나 이렇게 말상이고 뇌 체질은 이렇게 가지고 길쭉하게 내려가는데 밑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내려가요. 좀 이 체질이 풍체질도 있는데 풍체질도 약간 비슷해요. 근데 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체질은 제가 아마 다음에 강의하는데 뇌 체질이 목이 아마 저번에 제가 차크라로 따지자면 여기가 파란색 차크라 여기가 빨주노 초파란색 여기가 파란색 차크라 부위를 제가 목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다른 이렇게 정리하다가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여기에 더 맞는 것 같아서 목은 파란색 차크라 쪽에 여기에 가깝고요. 뇌가 목 차크라에 가까워요. 남색 차크라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뇌 체질의 특징이 뭐냐면 역사적 인물 중에 혁명가들이 많아요. 예, 전사들도 많고요. 보통 혁명가들이 전사인 경우가 많고 전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굉장히 이게 스피드하고 빠른 스타일의 이게 전사예요. 이 얼굴이 오각형인 사람들은 맹렬하고 이렇게 장비처럼 저돌적인데 이게 뇌 체질은 이렇게 송곳처럼 이렇게 된 이게 머리가 이렇게 된 뇌 체질 양반들은 이게 전사들이 많은데 이 양반들 전사 혁명가 좀 약간 머리도 명석해요. 사업을 하게 되면 뭔가 좀 이게 시대에 이게 빠르게 이게 흐르는 그런데 이게 적응을 잘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게 머리 쓰는 거를 대부분 명석한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게 머리 쓰는 것보다도 일단 행동이 먼저 앞서 나가요. 목체지로 그래서 목체지로 많이 헷갈린다. 목체질은 그냥 감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앞도 재지 않고 이게 예전에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목체질로 졌는데 뇌체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누구 연예인들 중에 그 양반이 뇌체질이구나. 근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목체질하고 뇌체질이 비슷하면서도 약간 성향이 틀리면서도 또 잘 어울려요. 헤이 브라더 하면서 그게 신세계인가? 거기 나오면 이정재하고 이렇게 그 있잖아요.
이정재 이 양반이 이게 뇌체질이에요. 약간 목의 성향도 있는데 목하고 약간 뇌체질 성향이 더 가까워요. 뇌에서도 이제 뇌양 쪽이 들어가요.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한 건 뇌중인데 뇌중체질이 뇌음체질이 있고 뇌중체질이 있고 뇌양체질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뇌체질이 일단 활달해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좀 약간 혁명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거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있고 적응을 잘해요. 그 운동 같은 걸 좋아해요. 이게 몸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요. 옛날에 역사적인 인물로 우리가 삼국지 같은 걸 많이 비유하잖아요. 삼국지에서 보면 제갈공명이 오나라의 주유인가? 주유가 맞나요? 그 오나라의 주유 이 양반을 갖다가 가지고 노는 이게 그 장면들이 많아요. 그 만화 삼국지를 저는 많이 보는데, 근데 뇌체질을 갖다가 이 뇌체질의 특징을 갖다가 그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들어가요. 그러면 저기 제갈공명은 풍체질이에요. 풍체질도 약간 비슷해요. 이렇게 길면서 이렇게 하는데 약간 초승달 모양처럼 이렇게 좀 틀려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제갈공명이 보면 이 사람은 이게 그럴 사람이라고 이게 말을 많이 해요. 극상에도 처음에 출사표를 던지고 첫 전쟁에서 이건 나중에 해야겠다. 너무 이 강의는 뇌체질에 적으니까 그 주유인가 이 양반이 뇌체질이에요. 전형적인 뇌양체질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근데 이번 강의는 뇌중체질인데 일단 이 양반은 뇌양체질이에요. 굉장히 활달하고 빨라요.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신뢰나 자기 신념이 굉장히 강해. 이런 사람들은 명예욕도 세고, 명예욕 센 사람치고 자기 신뢰도 같은 게 이게 높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부나 권력보다 명예를 굉장히 중시해요. 뇌체질의 특징들이 다. 그리고 명분도 많이 따지고. 제갈공명이 어떻게 하냐, 그 주유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 욕 잘하는 병사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주유를 갖다가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주유가 나중에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무리수를 두는 전투를 많이, 지략을 많이 내놓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갈공명한테 작전에 말려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갈공명한테 겁나게 깨져요, 주유가. 왜냐면 제갈공명이 주유의 체질이 이게 정확히 뇌양체질인데 뇌체질인 걸 꿰뚫어보고 그렇게 상대방 적전을 갖다가 그렇게 처방을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잘하냐고요? 그 뒤에서 제가 했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제 전생 얘기했을 때 제갈공명 뒤에서 제갈공명의 그 어마어마한 지략들 있잖아요. 이거를 청기를 누설할 정도 무슨 지략들이 많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제가 옛날에 제갈공명 사형이었어요. 그 최모식이 하여튼 차형이었어요. 제가 최사형. 그래 같이 도도 닦고 이게 약초도 캐러 다니고 그랬어요. 제갈공명에 대해서 제갈공명이 풍체질이에요. 거의 풍체질로 어떻게 태어나요. 풍체질하고 뇌체질로 많이 하는데 풍체질은 약간 좀 이게 뇌체질은 굉장히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이게 활동적이에요. 근데 풍체질은 얼굴은 비슷한데 약간 음적이고 차분하고 이게 다른 사람 앞에 이게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생각이 길고 지략이 뛰어나죠, 풍체질이. 그래서 제갈공명이 전형적인 풍체질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건 나중에 하고, 그때 뒤에서 할 때 풍체질이 그런 걸 잘 꿰뚫어 봐요. 그럼 뇌체질인 주유가 거기 많이 말려 들어가요. 왜냐면 뇌체질들이 보통 굉장히 명예욕이 세요. 누가 자기를 갖다 헌담하고 이런 걸 못 견뎌해요. 그럼 어떤 체질이 잘 견뎌냐고, 보통 육체질이 그걸 잘 견뎌요. 육체질은 그냥 무서워. 그냥 나부려라 이렇게 육각형인 얼굴 그냥 육각형인 사람들이 그런 욕 같은 걸 하잖아요. 그냥 나부려라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잘하는데,
뇌체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감정적인 게 약간 목하고 비슷해요. 감정적이면서도 이게 약간 저기 명예욕이 있어요. 목체질은 명예욕,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는데 명예를 하고 싶은데 명예를 취할 만한 행동을 못해. 목체질은 대부분. 근데 뇌체질은 그에 대한 행동하고 자기를 자제를 해요. 이게 좀 틀려요. 그러다 목체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목체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차분한 목형들이 많아요. 이제 이걸 이제 목음으로 이제 저기 분류를 할까 저 근데 하여튼 이게 약간 차분한 목형 체질이 많아요. 근데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를 갖다가 이게 좀 통제를 잘 해요. 근데 목양에 이게 마초적인 목양 체질들이 있어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이 양반들은. 그냥 먼저 입에선 욕이 나오고 먼저 이게 손이 이게 주먹이 날라가 그냥 이 양반들은 생각하기도 전에. 근데 뇌체질 같은 경우는 일단 생각을 해. 이게 전두엽이 어느 정도 이게 좀 발달하고 그 대신 생각이 길지는 않아요. 이게 저기 하면 옛날에 그 신세계 그 영화 보면 그 헤이 브라더 하면서 그게 누구죠? 황정민인가? 하여튼 그 양반이 목체지잖아요. 근데 원래 그 역할을 진짜 잘 기가 막히게 감독이 잘 했는데 이 양반은 그냥 자기 감정적으로 이렇게 질러버려요. 명예욕도 없고. 근데 이정재는 자기 명예욕도 있고 이런 거 그런 걸 잘 지켜요. 그리고 뭔가 할 때는 생각이 깊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걸 설계를 하고 짧은 시간에 따다다닥 설계해가지고 그걸 같이 밀어붙여요. 그래서 목체질하고 뇌체질로 같이 만나면 뇌체질이 이게 목체질을 이렇게 말려요.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이렇게 해요. 목체질이 왜 이렇게 돼? 신세계 맞죠? 황정민하고 이정재하고 똑같죠? 목체질 왜? 아니 가만히 좀 있어. 잠깐만 생각을 해보. 알았어 이제 됐다고. 잠깐만 이제 들어가면 된다고. 그럼 그때 거의 맞아. 그 대신 뇌체질들이 길게 설계를 할 줄은 몰라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걸 꿰뚫어 봐요.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그냥 바로 지략을 그냥 바로 펼쳐내 버려요. 그러니까 뇌체질들이 전쟁 상황에서 그냥 그 상황에서 바로 판단하고 이게 들어가 버려요. 알렉산더가 이제 그런 스타일이냐고 이제 물어보시나요? 알렉산더가 약간 그런 성향도 있어요. 약간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적었는데 약간 뇌체질이 있으면서도 약간 좀 태음인적인 기질이 있어요. 이게 몸은 태음인적인 기질이 있고 이게 두상은 약간 뇌체질에 좀 가까워요. 그 양반도. 그래가지고 이게 알렉산더가 보면 자기 막 싸우다가 그 전시 상황에서 그냥 적진을 갖다가 그냥 그 판단을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이게 뚫고 들어가 버리죠. 뇌체질이 그걸 잘해요. 그리고 예전에 징기스칸에 보면 제베 장군이 유명해요. 이 양반이 그 역할을 잘해요. 이 양반도 뇌체질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그냥 굉장히 도발적으로 그냥 이거를 잘해요. 뇌체질들이 그걸 잘해요. 전사적인 좀 약간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짧은 그 전시 상황에서 예를 들면 금체질이나 이런 육체질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약간 길게 생각하고 설계를 해야 돼요. 김체질, 육체질 아니면 이게 토체질, 얼굴이 동그란 토체질, 얼굴이 육각형이면 육체질 아니면 이게 정사각형 금체질들은 약간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내려야 돼요. 그럼 전시상에서는 그걸 잘 못해요. 이게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그걸 판단을 그 자리에서 바로 그때 타임을 놓치면 안 돼. 그때 바로 판단을 내서 딱 들어가는 거는 뇌체질이 굉장히 잘해요. 다른 체질들은 그걸 따라가지 잘 못해요. 그 뇌체질이 이런 전시 상황이나 하면 소수 정예부대. 그럼 옛날 척준경 장군도 그랬는데 척준경 장군은 화체질에 전형적이 맞아요. 불화자 체질이잖아요. 화체질이 뇌체질이 느낌이 목체질하고 화체질 약간 중간적인 느낌이 나와요. 이게 목이 이렇게 길죠, 말처럼 직사각형으로. 화체질은 역삼각형이죠. 근데 뇌체질도 역삼각형에서 길어요. 목체질하고 화체질하고 약간 중간적인 성향을 떼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제배 장군도 뇌체질이에요.
그러면 그 변화무쌍한 전시 상황에서 그냥 자기가 그냥 꿰뚫 왜냐면 징기스칸이 뭐든 그 정권을 갖다 그쪽 부대는 독립적으로 그냥 줘요. 네가 얘가 상황 판단을 너무 잘하니까 징기스칸이 네가 옳다고 판단하면 내 작전하고 위배되는 이거 작전이라도 그냥 네가 해버려. 왜냐면 징기스칸은 그 능력을 알아보고 아예 정권을 갖다가 그쪽에다 아예 그냥 거의 밀어줘요. 그러면 이게 작전 명령이 이렇게 다 부대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배 장군이 해가지고 이제 위에서는 이제 뭐냐 아니 거기 뒤로 빠지라고 이렇게 이게 신호를 이게 이게 신호를 보내. 이게 위에서 사령탑에서 깃발이나 뭐 이런 거로 해서. 그런데 이게 신호를 보내가지고 이게 다른 부대는 빠지니까 보니까 이제 상대방 적진에서 얘들 빠지는구나 하고 얘네들이 약간 이제 방심을 할 때가 와. 그러면 제베가 그거를 보고 징기스칸의 그 명령을 명령을 얻은 게 아니고 아예 이게 독립권을 줘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게 뇌체질을 제가 좋아해요. 근데 내가 왜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뇌체질을 내가 다 좋아해요. 뇌체질이고 특히 목체질 성향을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전시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이게 그냥 가는 일을 잘하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게 정권을 갖다 이렇게 주잖아요. 말도 안 되는 쉽게 말하면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그 정과를 올려요. 얘네들이 이게 약간 뇌체질하고 목체질, 뇌체질하고 목체질 약간 섞인 애들이 그걸 잘해요. 제배 장군이 뇌체질하고 목체질이 약간 섞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몸은 소양인 체질이고. 그래가지고 징기스칸이 정권을 줘요. 내 작전이 이러더라도 내 작전 현장에서 네가 만약에 맞다면 네가 그냥 원하는 대로 해버려라 하고 징기스칸 아예 그냥 임명권을 줘요. 얘는 보통 각 부대에도 그걸 주는데 특히 얘한테는 많이 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정권을 올려요. 얘가. 왜냐면 최고 사령탑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데 최고 정예 부대들은 최고 깊숙이나 아니면 적 후방에 이게 잠복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막 흔들어대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적 가까이 있으면 이게 사령탑에 있을 때는 안 보여. 그 진이 딱 보이니까. 근데 그 앞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 센 줄 알았더니 허접하네. 허접하네 얘네들. 그러면 거기를 갖다가 조금만 건드려도 다 애들이 도망가. 그러면 거기가 약점이잖아. 그럼 거기를 갖다가 밀어버리고 중앙까지 그냥 주위부 중앙까지 그냥 다 쑤시고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걸 잘했어요. 제배 장군이 예전에. 그래서 제배 장군을 굉장히 이게 좋아요. 왜 징기스칸이 제배 장군을 좋아하냐면 제배 장군을 볼 때 마치 옛날에 자기 죽인 친구 있잖아요. 걔 누구였더라? 자기 절친한 친구를 나중에 이제 죽이잖아요. 걔 누구였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양반이 목체질이었어요. 목체질도 그런 성향이 강해요. 정형적인 목체질이에요. 이게 목하고 뇌체질 성향이 아니고 목체질 성향이에요. 목체질 성향도 그런 저돌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옛날에 친구 같이 이게 하면 굉장히 저돌적으로 이게 움직이는 걸 보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전생에 야무치였고 자무카였구나. 자무카가 그 역할을 잘했어요. 그래서 자무카를 좋아했는데 자무카가 죽고 나서 보니까 자무카와 같은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때 누굴 발견하냐? 제배 장군을 발견해요. 어떻게 발견하냐? 얘가 갑자기 마치 자기 옛날 그 친구의 자무카를 보는 듯한 그 장면을 봐요. 근데 적으로서 와요. 갑자기 이게 적진을 뚫고 와가지고 징기스칸에게 화를 갖다가 딱 당겨요. 근데 징기스칸의 얼굴을 맞아요. 어디를 관통하냐? 뺨과 뺨 사이로 관통해요. 완전 뒤질 뻔한 거죠. 뺨과 뺨 사이를 갖다가 관통을 해요. 여기를 관통해서 갔겠죠, 그때. 그때 머리를 봤는데 뺨과 뺨 사이를 관통해요. 그때 이제 제배 장군하고 그때 적진에서는 징기스칸이 죽은 줄 알았어요. 태무진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거기서 뺨 맞고, 이제 이게 푹 쓰러져가지고 이제 말 타고 이제 도망을 갔죠. 근데 그 적진에서는 죽은 줄 머리를 맞았으니까 꽂혔으니까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 뺨과 뺨 사이를 해가지고 이제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명한 설화예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딱 그동안 저놈은 제 재배 걔 이름이 누구냐고 이제 회화 장수한테 물어보니까 재배 장군이라고 제가 좀 굉장히 이게 저기 저돌적인 애라고 하니까 쟤를 나중에 꼭 내 이제 부하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부하로 이제 진짜로 만들죠 나중에. 그때 저기 자무카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는 데 있어 재배 장군이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엄청난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보면 금체질들이 보면 자기의 이게 저기 좀 이게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부하나 이게 아랫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뇌체질로 목체질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다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사람을 볼 때 이게 뇌체질하고 목체질을 좋아해. 나도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내가 못하는 걸 갖다가 이게 목체질하고 뇌체질이 그걸 굉장히 잘해요. 이게 금체질이 못하는 것 같다가. 그래서 내가 못하는 그 보완적인 일을 잘하는 그 체질인 뇌체질하고 이게 약간 목체질을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근데 사람마다 다 그게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내가 금체질인데 목체질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마다 틀려요. 그리고 13체질에서도 금체질이고 목체질은 상극으로 와요. 정확히 따지면 금하고 목하고 기운이 비슷하면 금이 목을 쳐내는 상이에요. 마치 도끼가 나무를 쳐내는 상으로 봐요. 근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이제 저기 인연법하고 어떻게 관계를 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좀 그걸 봐야 돼요. 한 단면만 보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13체제의 그 상극 관계가 그게 아예 무시할 건 아니에요. 굉장히 그게 통계학적으로는 맞아요. 아주 확률적으로 많이 높아요. 근데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다각적으로 이게 입체적으로 약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만 보면 평면적으로밖에 분석이 안 되거든요. 그럼 약간 오류점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입체적으로 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뇌체질의 특징이 이래요. 근데 여기서 제가 뇌체질에 대해서 한 번에 이거 다 강의를 하려고 하면 이게 거의 이게 이게 한도 끝도 없고 이게 그래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람이나 예시를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체질이고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마 더 적을 거예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맛배기 그냥 강의로 좀 이거 말고도 뇌체질, 뇌중체질에 대해 설명하는데 뇌양, 뇌음 따로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근데 뇌체질을 보면 요래 약간 송곳 모양처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빨라요. 그래서 번개처럼 이해한 관들을 빠르다 해서 뇌체질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어떠셨나요? 자, 이번 시간은 뇌체질에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거는 사람들 이렇게 인물이나 뭐 전생 같은 거 할 때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도 다 갖다 보았지만 30상 체질을 감안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좀 치씩 그 사람에 대해 이게 들으니까 이런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이런 사람 없고 이렇고 나는 이런 체질인데 뇌 체질로 사람하고 나하고 이런 게 맞고 이런 게 이렇게 부딪히는구나. 이걸 딱 인지하시면 사람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게 부드럽게 그리고 또 시너지 있게 아주 긍정적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뇌체질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